평일 어느 날 점심. 수술도 잘 됐고, 이만하면 일상생활 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시겠지만, 디스크라는 게 워낙 평소에 관리가 중요한 거라 늘 신경 써주셔야 돼요.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디스크가 터져서 다 튀어나와 있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했는데, 다시 겪으시면 안 되잖아요? 환자분 직업 특성상 무거운 걸 많이 드셔야 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건 알지만 앞으로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병원에 꽤 오랜 시간 입원해 계셨는데 저랑 또 만나서 좋을 게 없잖아요. 완전히 아물 때까진 꼭 무거운 걸 드시는 거,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는 피해 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자,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퇴원 수속 밟으러 원무과 가시면 되고 환자분도 집으로 갈 준비하세요. 두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마지막인데 웃으면서 인사 좀 하지. 왜 그렇게 뚱해 있어? 으이구, 당신 선생님이 당부하신 말씀 잘 들었지? 수술이 잘 됐어도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당신은 아플 일이 없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니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할 정도로 디스크가 다 터져서 오고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당신이 하는 일이 육류 배달이라 매일같이 돼지나 소 들어야 되는 건 알았지만 치, 늘 불안하다 했어. 우린 팀으로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내가 좀 더 무리해서 들긴 했지만 이렇게 바로 디스크가 터질 줄은 몰랐지. 같이 일하는 친한 형들도 다 연차가 쌓일수록 몸이 축나셨잖아. 다들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는 기본이고 심한 사람들은 어깨나 무릎에 물까지 찰 정도였고 누가 아플 걸 예상하겠어. 평상시에 조심하고 관리를 했어야지.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떵떵거리더니 결국 이게 뭐야. 수술에 입원까지 다 합해가지고 거진 2달을 병원에 있었잖아. 솔직히 디스크 터져서 2달씩이나 입원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 정도로 당신 허리 상태가 심각했단 거니까 절대 대수롭게 넘기면 안 돼. 내가 대수롭게 넘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퇴원하는 날까지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어? 내가 또 언제 잔소리를 했다 그래. 다 걱정돼서 그런 거지. 당신이 내 말을 꼬아서 듣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침에 내가 왔을 때부터 예민했었고.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잔 얼굴이던데. 아까도 당신 낳게 해주신 의사 선생님하고 마지막 인사하는데도 뚱해가지고 입만 다물고 있고? 무슨 일 있었어? 어제 회사에서 실직당했어. 하긴 아무리 공상으로 쳐준다고 해도 기간에 한계가 있을 텐데 2달이나 입원해 있었으니 그럴만하지. 게다가 팀원들이 워낙 아픈 사람이 많아서 조금 젊은 친구들로 아예 팀원을 전부 다 교체하려나 봐. 내가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디스크 갖고 있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출퇴근에 문제도 많았었고 회사에서 디스크에 관해선 웬만한 의사보다 전문가니까 퇴원을 했다고 해도 무거운 걸 드는 게 무리란 걸 아는지 확고하게 말하더라. 에휴, 요즘 워낙 불경기라 물량이 줄어들어서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회사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긴 해도 참 답답하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일하느라 이렇게 된 건데 실직이라니. 나도 당신 퇴근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길래 물량 줄어들고 회사도 복잡하겠다고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으니까. 회사 입장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로 나오지 말라고 해버릴 줄 몰랐는데 당황스럽긴 하다. 아직 애들도 어리고 엄마 용돈도 계속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잘리다니 참, 이런 상황을 만들기까지 버텨주지 못한 내 몸뚱이가 너무 짜증나서 미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아, 하늘이랑 할인이 낳기 전엔 우리가 맞벌이로 일했었으니까 내가 다시 못할 건 없지만 애들이 좀 더 큰 뒤에 하기로 했었잖아. 5살이 됐다고 해도 아직은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인데. 어머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한동안은 용돈 드리지 못하겠다고 해야지 뭐 어쩌겠어.
어머님도 당신이 아파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뭐라 하시진 않겠지. 나도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볼 테니까 저 너무 자책하고 우울해하지 마. 당신은 강의 영상 찍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집에서도 가능했다면 저 당신 성격에 하늘이랑 할인이 낳고서라도 몸 추스리고 바로 복귀했겠지. 그게 안 되니까 애들 클 때까지 일을 쉬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한 거잖아. 그렇긴 하지. 작년에도 학원에서 잘 가르치는 제대로 된 선생 구하기가 힘들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학생들 시험지 채점이나 프린트 관리라도 해주면 안 되겠냐면서 연락이 오긴 했지만 내 성격이 원래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건 신경을 못 쓰겠는 걸 아니까 아직 어린애들을 두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순 없겠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지 뭐. 커리어랑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건 하늘이랑 할인이 내 아이들이니까. 이건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너무 무리하려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볼게. 나 연차도 꽤 있었는데 이 회사 말고 갈 곳이 없겠어? 어떻게 해서든 다른 직장 구해봐야지. 또 이런다 또? 아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도대체 뭘 들은 거야?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계속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니까? 조금 나아졌다고 다시 일하다가 손 쓸 수도 없게 심해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이나 무리할 생각하지 마. 알겠어? 여보, 나는 가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유일한 자식이기도 해.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라도 아들이 주는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직이라니. 그래도 집에만 계시기 갑갑하시다면서 아버님은 계속 일하시잖아. 당신이 아버님, 어머님 위하는 마음 나도 잘 알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걸 어떡해. 응? 앞으로 쭉 용돈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한동안 드리지 못하겠다는 건데 설마 화라도 내시겠어? 어머님도 돈보단 아들 몸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듯이 나도 두 분을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보다도 우리 가족을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난 꼭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정 못하겠으면 나라도 대신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어머님 네 같이 가자. 응?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당신 걱정 많이 하셨으니까 잘 태어났다고 얼굴 보여드려야지. 알겠어. 잠시 후.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이제 허리 안 아파? 이제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지. 우리랑 맨날 같이 있을 수 있지. 아이고 내 새끼들. 아빠 이제 하나도 안 아파. 걱정 많이 했지? 많이 괜찮아져서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하늘이 할인이랑 집에 있을 수 있어. 어때? 좋아? 아빠 최고. 너무너무 좋아. 나도 완전 좋아. 맨날 깜깜한 밤에 나 무서워서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장서방 퇴원해서 집에 들어오니 나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 하늘이 할인이 아까부터 얼마나 자네를 기다렸는지 몰라. 디스크라는 건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고 해도 저 한 번 터진 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계속 꾸준하게 조심하고 관리해줘야 돼. 우리 쌍둥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 울고 투정 부리는 모습 또 보고 싶지 않단 말이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모님. 하늘이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아프지 않게 조심해야죠. 장모님도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고생이라니.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해. 엄마도 고생한 게 맞지 뭘 그래. 그리고 오늘도
애들 아빠 태어난다고 갑자기 하늘이랑 할인이 봐달라 그랬는데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 놀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도 그 정도 양심은 있다고. 그럼요, 장모님. 갑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도 이렇게 흔쾌히 애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방에 들어가서 씻어도 될까요? 저 병원에서 샤워하는 건 영 불편해서 며칠째 제대로 씻지를 못해서 찝찝해서요. 아유, 자네 집인데 나한테 허락을 왜 받아? 아직 무리하면 안 될 텐데 얼른 들어가서 편하게 씻고 쉬어. 하늘이랑 할인이 아빠 씻으러 가신다니까 할머니랑 같이 놀자. 네, 아빠 빨리 씻고 다시 와. 알겠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보여줄게. 야, 내 그림 먼저 보여줄 거라고 했잖아. 왜 네가 먼저 보여준다고 그래? 으씨, 내가 먼저 말했잖아. 그럼 네가 양보해야지. 어허, 아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싸우는 모습 보여줄 거야? 엄마가 우리 둥이들 좋아하는 젤리 사왔는데 자꾸 이러면 엄마랑 할머니가 다 먹는다. 아유, 젤리 얘기하자마자 언제 싸웠다는 듯이 둘이 안고 있는 모습 좀 봐라.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이런 건가 싶고 귀여워 죽겠다 아주. 아유, 결국 저렇게 화해할 거면서 매번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싸우나 몰라. 너도 어렸을 때 희연이랑 사소한 일로 싸우고 화해하고 그랬거든. 아이, 그나저나 희수야, 장서방 저 낯빛이 어두운 게 무슨 걱정 있는 사람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오랜만에 퇴원해서 집에 왔으면 저 평소처럼 좋아 죽었을 텐데 아까부터 시무룩해선 걱정된다 얘. 아휴, 어차피 엄마도 알아야 하니까 말해줄게. 이따 저 애들 아빠 나와도 아무런 내색하지 말고 잘 들어. 알았지? 아, 알았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요즘 불경기라 회사도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팀원들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아팠잖아. 그걸 무리해서라도 애들 아빠가 커버 쳤던 건데 아휴, 이렇게 디스크 터져서 2달 동안 병원에서 입원했으니 회사에서 팀 전체를 교체시킬 거니까 그만 나오라고 했나 봐.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실직까지 했으니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져서 아침부터 쭉 저 상태야. 아이고, 어쩐지 표정이 어두워서 무슨 일이 있겠다 싶었지. 아유, 우리야 어떤 것보다 장서방 건강이 우선인 사람들이라 야박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회사 입장에서야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오죽하면 아픈 사람한테 퇴사 통보를 했겠어. 이럴 때 너라도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장서방도 근심이 덜했을 텐데 우리 둥이들 낳고 키우느라 어쩔 수 없었으니 참. 그렇지. 나나 애들도 걱정이지만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 죄송해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우리야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저 엄마도 알잖아. 애들 아빠랑 시부모님이 얼마나 끈끈한지. 그거야 나도 잘 알지만 아주 사정이 이런데 용돈 계속 달라는 얘기를 하겠어. 아휴, 부모는 자식이 우선인 게 당연한 거지. 바깥 사돈도 일하시니까 생활에 불편함은 없으실 거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장서방이 아파서 생긴 일인데 설마 삐지시기야 하려고. 괜한 걱정하지 말고 잘 말씀드려.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고 내가 대신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마음은 어쩔 수 없는지 계속 저런다? 으휴, 엄마 말처럼 나라도 일하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작년에도 학원에서 돌아와 달란 연락 많이 받았는데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거절했었거든. 그때라도 알겠다고 하고 갈 걸 후회가 되네. 지나간 일에 후회를 해봤자 뭐 하겠어. 그리고 그때는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잖니. 덕분에 우리 둥이들도 엄마 사랑 듬뿍 받아서 이만큼 이쁘게 자랐고 너는 엄마로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일타강산에 모내하면서 수강생이 굉장히 많았던 선생님이었으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도
다시 오란 러브콜은 올 텐데 그때 가서 다시 선택해도 늦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돈한테 잘 얘기 드려. 그나저나 사돈 어른들도 장서방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을 텐데 연락은 드렸니? 그렇지 않아도 아까 퇴원했다고 전화는 드렸고 용돈 얘기도 드릴 겸 내일 다 같이 시댁 가기로 했어. 통화로 하는 것보다 애들 아빠 나아진 모습 직접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낫잖아. 잘 생각했네. 어차피 다 이해해 주실 거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낫지. 희수 너도 장서방 챙기랴 둥이들 챙기랴 고생 많았을 텐데 이만 쉬어. 엄만 이제 가야겠다 그만. 어? 왜 또 벌써 가려고 그래? 이따 애들 아빠 씻고 나오면 같이 밥 먹고 가자. 어?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밥도 대접 안 하고 그냥 보내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어? 아이고 됐네요. 앞으로 시간도 많은데 언제라도 같이 밥 한 끼 하면 되지. 태어나고 온 사람 붙잡고 꼭 지금 먹어야 돼. 그리고 아까부터 네 아빠가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자면서 언제 올 거냐고 휴대폰 불티나게 연락한다.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금슬이 좋으셔? 이러다 막둥이 동생 보는 거 아닌가 몰라? 끽하다간 내가 우리 둥이들이랑 동생을 같이 키우게 생겼어. 얘, 징그러운 소리 그만해. 이 나이에 무슨 동생이야 동생은. 남들이 보면 다들 주책이라고 욕한다. 밖을 나가도 다들 네 자식인 줄 알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겠니? 난 이미 너랑 희연이 낳고 이렇게 키워놓은 것만 해도 할 일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네 아빠랑 데이트나 하면서 늙어갈 테니 방해할 생각하지 말어. 알겠어. 둘이 데이트 방해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셔. 우리 아빠 목이 빠져라 엄마만 기다리고 있겠네. 하늘 할인. 할머니 가신다니까 인사드려야지. 할머니, 다음에도 하릴이랑 같이 칼싸움 놀이 할 거죠? 할머니, 하릴이랑 칼싸움 하기 전에 할인이랑 같이 색칠 공부해요. 네? 우리 똥강아지들 할머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싸우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만나요. 할머니 갈 테니까 이따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해. 알았지? 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엄마 오늘 진짜 고마웠고 내가 또 연락할게. 조심히 가고 아빠한테도 애들 아빠 퇴원 잘했다고 전해줘. 그래 알았어. 그래도 장서방 괜찮아진 모습 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진 상태로 집에 가네. 너도 오늘 애들이랑 같이 푹 쉬고 내일 시댁 가서 잘 얘기해. 엄마 간다. 다음 날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왔니? 얼른 들어오렴. 아직 밥 안 먹었지? 네, 일단 하늘이랑 할인이 잠들어서 방에 좀 눕히고 나올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됐어. 속상해서 이걸 어째. 요즘 그냥 병원에서 병문안 가는 것도 제한을 둬서 한동안 가지도 못하고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아이고,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이 따로 없네 그냥. 에이, 괜찮아. 이렇게 다 나와서 퇴원했으니 된 거지. 그리고 요즘은 병원밥도 잘 나오고 애들 엄마가 매번 도시락이나 간식들 사와서 오히려 몸무게가 늘어났구만. 반쪽은 무슨 반쪽이야. 에휴, 암만 잘 나왔어도 병원밥이 거기서 거기지. 환자들 먹으라고 세상 심심하게 간이나 해댔을 텐데 그게 입맛에 맞았겠어? 희수가 음식을 싸왔다고 해도 이게 다 몸에 마음에 편해야 맛있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니? 몸이 아파서 뭘 먹어도 돌 씹는 것 같았을 거 아니야.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무게가 줄든 늘든 얼굴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니까 그렇지. 아유, 너는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아유,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고 마음 아파할 게 뻔하니까 퇴원 날에도 오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미 충분히 애들 엄마가 잘 챙겨주고 간호해 줬으니까 이제 걱정 그만하셔. 맞아요, 어머님. 애들 아빠고 제 남편인데 당연히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나저나 이 진수성찬은 뭐예요? 저희 온다고 맛있는 걸 이렇게 많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한텐 뭐니 뭐니 해도 밥심이 가장 중요하지. 오랫동안 둘 다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이려고 꼭두 새벽부터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네. 아이 저 하늘이 할인이는 이따 일어나면 먹이고 우리는 먼저 먹자꾸나. 진짜 맛있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엄마도 새벽부터 고생했겠네. 잘 먹을게요, 엄마. 진짜 배부르다. 어머님, 저 배 터지려고 그래요. 잘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 거실에 가서 만철이랑 좀 쉬고 있으렴. 대충 치우고 과일이라도 내갈 테니. 어머님도 참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주셨는데 그건 당연히 제가 해야죠. 어머님도 애들 아빠 아플 동안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두 분이서 얘기 나누고 계세요. 그래? 그럼 설거지까진 하지 말고 대충 접시들만 싱크대에 넣어두렴. 과일은 냉장고에 이미 준비해놨으니 껍질만 까면 돼. 네. 아이고, 우리 아들은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던데 왜 그러니? 음식이 입에 안 맞았어? 에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엄마가 차려준 밥인데 왜 입에 안 맞겠어?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디스크 환자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통증이 유발돼서 적당히 먹는 게 좋아. 아이고, 그놈의 디스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더니 아직까지도 사람을 괴롭히네. 에휴, 아무리 그렇다 해도 표정이 무슨 걱정 있는 사람 마냥 영 아니던데. 무슨 이유인지 엄마한테 말 안 해줄 거야? 그게 있잖아. 오늘 사실 엄마한테 할 말 있어서 온 건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입이 안 떨어지네. 에휴, 아이 참,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 엄마 답답해서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말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번 기간도 너무 길었고 회사도 요즘 사정이 너무 안 좋기도 했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회사에서 퇴사 통보 받아서 실직된 상태야. 퇴원하기 전날에 연락을 받아서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하는 대빈 못했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 한동안 용돈을 주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파서 실직을 당한 건데 도대체 뭐가 죄송하니? 그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뜸을 들인 거야? 아이고, 회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만철이 네 몸이야. 용돈 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것보다 네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제일 큰 효도란 거 기억하렴. 알겠니? 그래도 지금까지 나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했는데 내가 한동안 용돈 못 드린다고 해도 괜찮아? 난 그게 너무 죄송해서 퇴원하고 집에 와서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아유 참나 별 걱정을 다 한다. 사실은 네 아빠도 집에 있기 갑갑하다면서 자꾸 일을 하는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노인네가 괜찮겠어?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앓는 소리만 해대는 게 영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갖고 적당히 상황 보고 그만두라고 얘기했어. 돈보다 몸이 더 소중하니까. 아빠까지 일 그만두시면 내가 더욱 용돈 드리는 걸로 생활하셔야 될 거 아니야. 자, 아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 좀 해주지.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렸으니 용돈 주는 사람이 꼭 너여야 하니. 예, 희수야, 이리 좀 와보렴. 예? 아직 다 못했는데? 저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셔서 놀랬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저 만철이한테 들었는데 회사에서 실직당했다며? 그거야. 얘가 아파서 그렇게 된 거니 탓할 순 없지만 상황에 맞게 살긴 해야지. 그래서 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너도 얘기 듣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네? 저요? 그래. 부부가 괜히 부부겠니? 둘 중에 한 명이 돈 벌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큰 걱정거리라고 이렇게 다 죽어가는 몰골로 머리를 싸매고 있어. 만철이가 아파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당연히 희수 네가 일을 해서 돈 벌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어머님, 아직 하늘이랑 하린이가 5살밖에 안 된 어린애들이고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제가 어떻게 일을 해요? 헐레리? 니들 원래 애들 생기기 전까지 맞벌이 부부였잖아.
그런 교육 쪽에서 이름 꽤나 날리고 잘 나가는 선생님이었다면서. 저 하던 일 찾아서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니니? 애들이 말도 못하고 일일이 밥도 먹여줘야 되는 그런 갓난애기도 아니고 이 정도 컸으면 된 거지. 어리긴 뭐가 어리니? 그래도 아직은 말하는 게 완벽하지도 않고 밥도 챙겨줘야 되는 건 맞아요, 어머님.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를 찾는걸요. 뭐? 너 혹시 만철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집에서 애들이랑 시시덕거리면서 지내는 거에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평생 집에 눌러앉을 생각이니? 솔직히 말귀 다 알아듣고 부모 없이도 둘이서 짝짝꿍하며 잘만 노는 애들을 핑계 삼는 거잖아. 그럼 우리 만철이는 밖에서 무리하면서까지 일하다가 디스크 다 터져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 지느라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했는데 너는 집에서 놀겠다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만철이가 우리한테 용돈을 못 줄 것 같아서 이렇게 골머리를 썩는데 그걸 옆에서 다 보면서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뜻이잖아. 나 땐 말이다. 먹고 사는 게 워낙에 힘들었어서 애 포대기로 감싸 업고 있으면서 남의 집 바느질이랑 설거지 해주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그랬어. 아이고 요즘처럼 무슨 산후조리니 뭐니 하면서 애 낳았다고 여왕 대접 받으면서 멀쩡히 다니던 일까지 때려치우는 게 정상인 건 줄 알아? 나 때는 애 낳고 2, 3일만 지나도 뛰어다니기까지 했는데 이게 다 요즘 여자들이 약해서 그런 거라니까. 잔소리 말고 우리 만철이 다시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참에 쉬라 하고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어머님, 혹시 저보고 나가서 일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설마 용돈 때문인 거예요? 애들 아빠가 일을 안 해서 용돈 못 드린다니까 저한테 일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어머머, 내가 꼭 그런 뜻으로만 얘기했겠니? 그리고 나 때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불만이고 말이 안 된다 해도 반박하지 않고 알겠다 했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면 어떡하니? 나 때는 남자가 하늘이고 집안의 기둥이었어. 내 남편이고 자식들 아빠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야지.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쓸데없는 핑계만 대면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면 안 되지. 남편이 용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 네가 돈 벌어서 용돈을 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나쁜 시어머니 그만 만들고 내 말대로 해. 변한 건 어머님이시겠죠. 어머님은 다르실 줄 알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아들 편만 드시면서 어떻게든 며느리를 죄인으로 몰고 가시네요. 어머 얘 하나도 안 들린다. 좀 크게 얘기해봐. 어머님 다음에 뭐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대로 다시 일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저도 애들 아빠 몸 다 나을 때까지 쉬게 할 수 있으면 좋죠. 물론 저도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던 용돈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 크고요. 그리고 일하던 학원에서도 다시 같이 일하자며 계속 연락 왔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고 걱정되는 게 있어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게 뭔데 그래? 어머님께선 애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셔도 전 아직 어린애들로밖에 보이질 않아서 걱정돼요. 애들 아빠가 몸도 성취하는데 아이들을 봐줄 수도 없을 테고 이 상황으로 일을 한다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너흰 참 별것 아닌 문제 크게도 만든다. 그렇게 혼자서 머리만 싸매고 있으면 뭐가 해결되겠니? 개념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늘이랑 할인이 할머니 되는 사람인데 애들끼리 냅두라고 얘기를 하겠어? 당연히 만철이는 육아에서도 손 떼는 게 맞고 네가 일하는 동안 내가 애들을 봐주면 되잖니. 나 때는 옆집 옆옆집 애들까지 한 번에 돌보기도 했는데 설마 2명을 못 볼까 봐. 그래봤자 애들이지. 아이 보는 게 뭐 힘들다고. 내가 애 봐줄 테니까 돈 벌어라. 정말요? 어머님이 애들을 돌봐주신다면야 저야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죠. 잘 됐네요. 어머님, 저 어머님같이 육아의 베테랑이 봐주신다니까 어머님 땐 육아 정도야 식은 죽 먹기였을 테니 잘 부탁드릴게요. 여보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애들하고 떨어져서 일해야 되고 미안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어머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 나 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멍청했던 것 같다. 우리 생활비며 어머님 용돈이며 내가 벌어서 드리면 되는 문제였는데 괜히 당신 혼자 짊어지게 했어. 어차피 원래부터 맞벌이였고 애들도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일하려고 생각했던 거 조금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하지 뭐.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잘 생각했다. 애들은 나한테 맡기고 넌 하루라도 빨리 다시 하던 일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렴. 네, 어머님. 이제 곧 유치원이나 학교나 다 방학인데 선생님 여럿 그만둬가지고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이면 내일부터 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으니까 말 나온 김에 이따 저녁에 연락할 테니까 내일부터 저희 애들 잘 부탁드려요. 한 달 뒤. 엄마, 약속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된다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와? 애들 엄마는 새벽부터 출근했으니까 빨리 애들 밥 좀 차려줘. 오늘 늦을 거니까 자기 전에 애들 꼭 씻기고 옆에서 재워요. 나갔다 온다. 아이고, 정신없어 죽겠네. 아유, 내가 아주 네 새끼들 때문에 몸이 성할 날이 없어. 에휴, 그 몸을 끌고 오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에휴,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약속이 있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것 좀 봐. 할머니, 저 배고파요. 우리 맘마 먹어야 돼? 싫어, 할머니 젤리 주세요. 할인이 젤리 먹고 싶어요. 맘마 싫어, 젤리 먹고 싶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배 많이 고팠구나. 할인이 그만 뚝 하고 할머니가 맘마 다 먹으면 할인이 먹고 싶은 젤리 2개 줄 테니까 맘마 먼저 먹자, 응? 싫어, 싫단 말이야. 할인이 젤리 먹고 싶다고. 할머니 미워. 아이고, 하늘이는 왜 또 갑자기 울어? 할머니가 우리 하늘이 할인이 좋아하는 고기 가져왔는데, 응? 빨리 맘마 먹자. 아이고. 할머니, 제가 머리 예쁘게 해줄게요. 이렇게 빗으로 머리를 빗어주고요. 할인아, 살살 해야지. 그렇게 세게 하니까 할머니 머리 뽑히잖아. 자, 내가 호해줄게. 이제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하면 할인아, 할머니 머리를 그렇게 잡아당기면 어쩌니? 아프잖아. 아까도 살살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때리듯이 세게 하면 할머니가 아파 안 아파? 할머니가 할인이한테 화냈다. 할머니 매야. 아이고 참, 또 왜 울고 그래? 할인이 할머니가 미안하다. 어? 할머니가 우리 할인이한테 어떻게 화를 내겠어? 그런 거 아니니까 뚝 해야지. 할머니, 내가 축구공 주면 발로 뻥 차줘야 해. 알겠지? 자, 하나, 둘, 셋! 아유, 장하늘! 집에서 공을 발로 차면 어떡해? 할머니 배 맞았잖아.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할머니 바보야. 내가 발로 차주면 할머니도 뻥 하라니까 그것도 못해? 할머니랑 노는 거 재미없어. 아이고, 아유, 미안. 아유, 하늘아, 지금 할인이가 계속 울잖아. 할인이 달래주고 나서 놀아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줄래? 에휴, 할인이 얼른 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와서 이놈한다. 할머니 싫다고 해. 할머니도 왕태 할아버지도 다 싫어. 할머니 그럼 나 말 태워줘요. 힝 하는 말 있잖아. 다그닥 말 태워줘 빨리. 하늘이 말 타고 싶단 말이야.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것들은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야. 아이고, 할인아, 짜잔, 이게 뭘까? 우리 할인이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츄 사탕이네. 우리 할인이가 뚝 하고 우는 거 멈춰주면 할머니가 하이츄 줄게요. 아이쭈? 할인이 안 울면 그거 다 줄 거야? 그럼 당연하지. 우리 할인이 주려고 할머니가 가져왔는데. 할인이 이제 안 울어. 그러니까 빨리 줘. 할머니 다그닥 해달라고. 다그닥. 아이고, 무릎이야.
알겠어. 할머니가 말 태워주면 되는 거지. 대신 할머니 몸 아야 하니까 살살 타야 한다. 알겠지? 완전 좋아해. 할머니 달려야지. 힝 하는 말이면 빨라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느려? 빨리 달려라 달려. 떼찌 떼찌. 아유, 하늘아. 할머니를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 말은 때리면 달린다고 했어. 떼찌 떼찌 달려. 빠르게 달려라. 와. 아이고, 아우, 무릎, 아우, 내 도가니. 잠시 후 아이고, 전쟁통이 따로 없네. 머리는 산발에 무릎은 다 나가고, 이게 무슨 꼴이람. 아무리 내 손주들이라지만 그렇게 난리를 치니 나원 참. 낮잠 잔다고 조용하니 천국이 따로 없다. 어? 이게 뭐야? 코피? 아이고, 이 나이에 애들 놀아주다가 코피라니. 아이고, 내 팔자야. 밥 한 끼도 못 먹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 왜 갑자기 자다가 깨서 우는 거야? 이러다 할인이까지 깨면 어떡하라고? 아이고, 하늘아, 아유, 착하지, 우리 하늘이. 뚝하자.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엄마는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늘이 할머니가 재워줄 테니까 얼른 다시 자자. 코. 싫다고. 싫어. 네가 울긴 왜 울어? 나도 싫어. 싫다고. 다음 날 아침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다니. 아버님,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제 왔냐? 하늘이랑 할인이 보는 거 힘들면 꼬리 내리고 사과하랬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꾸역꾸역 해대더니 결국 과로란다. 매일 혼이 쏙 빠진 사람처럼 집에 들어와서 쓰러지듯 잠들고 밥도 하루 종일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는 것 같더니 어젠 울기라도 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왔어. 하기야, 젊은 사람도 애 키우는 게 만만치 않은데 늙은이가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보려니 오죽하겠어? 오늘 아침에 문 앞에서 픽 하고 쓰러지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정도면 네 엄마도 정신 차렸을 테니 너희도 이제 그만해. 당신도 그만 일어나. 방금 실눈 뜬 거 다 봤어. 아이고, 쪽팔린 건 아나 보지. 뱉은 말이 있으니 먼저 못하겠단 말은 못하고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어 그래. 나이 먹고 다 늙어서 아들 며느리한테 자존심 세워서 코피 흘리고 병원에 실려오니까 이제야 속이 시원해? 응? 나원 동네 참기에서 당장 일어나라니까. 니들 왔니? 아유, 바쁠 텐데 희수 학원은 어쩌고 여길 왔어?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데 학원이 중요해요, 지금.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지. 늘 괜찮다고 하시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내가 먼저 애들 봐줄 테니 만철이 대신 돈 벌어오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한 달 만에 못하겠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니? 늙어서 그런가? 몸도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고 애들이 우는데 괜히 나까지 눈물 나는 거 아니겠니? 아유, 희수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내 아들 귀히 여긴다고 육아한다고 고생하는 널 알아주지 못했어. 나도 애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으면서 참 내가 어리석었다. 그러게 왜 그런 말을 했어. 자업자득이야 엄마. 넌 입 다물어 이 자식아. 백수 새끼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애들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매일 밖으로 싸돌아다녀.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응? 싸지르고 낳아놓기만 하면 아빠가 되는 거냐고. 이 부모 자식도 모르는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니? 수술도 잘 됐고 다 아물었다며. 네가 조심성 없게 막무가내로 몸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다치지. 괜히 다쳐. 그래놓고 회사까지 잘린 주제에 뭐가 어쩌고 어째?
자업자득 같은 소리 하네. 에라 이놈아, 자업자득은 너 같은 놈을 보고 하는 말이야. 너만 멀쩡했으면 희수나 내가 이 꼴을 겪었겠어? 어디서 뻔뻔하게 지 잘못을 남한테 돌려. 집에서 애 둘이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안 그래도 힘든 희수, 당장 일 그만두라 하고 네가 다시 돈 벌어. 어머님, 그래도 애들 아빠한테 너무... 내가 희수 너한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죄인이라 아무 말도 못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니까 애들 아빠라고 저 새끼 편 들어주지 말어. 남자 노릇이나 제대로 해놓고 입을 열어야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네가 하는 게 도대체 뭐야? 남들 창피해서 어디 얼굴이나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있겠어? 네 아빠도 저렇게 나이 먹을 동안 일하면서 아픈 곳 하나 없었는데 어음살이 심한 건지 지 몸뚱이 하나 관리를 못하는지 아프긴 왜 아파? 그러고도 네가 남편이야? 응? 그러고도 네가 아빠야? 이럴 거면 고추 떼, 이 못난 놈아! 아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이제 와서 왜 나한테만, 너한테만이 아니고 네가 원인 덩어리니까 하는 말 아니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더는 못해. 이러다가 내 장례식 먼저 치르게 생겼다고. 하늘이를 달래면 하린이가 울고 또 한 놈을 달래놓으면 다른 놈이 울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 몸뚱이는 하나인데 동시에 나한테 덤벼드니 내가 버틸 수가 있겠냐고. 이 나이 먹고 엄마가 코피 흘리고 팔자 타령하면서 울게 만드니까 좋냐? 이 못난 놈아, 너는 입 다물고 빨리 새 직장이나 알아봐. 그래야 희수가 일 그만둘 거 아니야. 시끄러워. 그만하지 못해? 뭘 잘했다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보기엔 너나 네 엄마나 똑같아. 무전자전이야 그냥. 우리가 너한테 용돈 챙겨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주니까 고맙게 받았던 건데 그게 익숙해져선 당연히 아들이 안 주면 며느리가 벌어서 줘야 한다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놈의 여편네가 나이 먹을수록 물욕만 높아져서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아니까 나 없을 때 얘기해서 이 사단을 만들지. 이수 너도 그렇다. 네 시애미가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면서 용돈을 요구하면 나한테라도 전화해서 말을 해줬으면 됐을 텐데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어떻게 늙은 시애미한테 쌍둥이를 맡겨? 이러다가 그게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죄송해요, 아버님. 집에서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고 절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여자로 보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해서 하늘이랑 하린이를 봐주신다는 말씀에 덜컥 알겠다고 대답한 것도 맞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일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좀 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과 입장만 생각해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애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죠.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 아픈 것도 짜증나는데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니까 처음엔 막막하고 고민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란 게 맞는 거지. 애들 엄마가 다시 출근하고 하늘이 하린이도 엄마가 봐주신다니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나한테 주어진 자유시간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동창이나 지인들과 약속 잡기만 신경 썼지. 엄마가 애들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제라도 다시 직장을 구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줄기지 못하니까 일을 쉬는 동안만이라도 귀한 시간 알차게 보내고 싶었던 제 잘못이지 애들 엄마나 엄만 아무 잘못 없어요. 엄마 말대로 남편이고 아빠면 가장의 책임을 다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지금 너희한테 죄송하다는 소리 듣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한 뱃속에서 태어나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어떻게 생각이 똑같겠니?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배려해줄 수 있으면서 왜 상황을 끝까지 끌고 간 후에야 후회를 하는 거냐? 당신도 마찬가지야. 애들보다 당신은 더 반성하고 생각 자체를 고쳐 먹어야 돼.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와서 이렇게 토끼 같은 손주들까지 안겨준 며느리를 어떻게 해서든 챙겨주란 말이야. 자기 아들만 최고라 여길 거면 장가 보내지 말고 저 평생 치마폭에 감싸서 살았어야지. 며느리는 왜 얻어?
당신도 이번에 이렇게 고생해봤으니 뭐라도 깨달았을 거라 믿고 내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모두를 지켜볼 거야.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가족이고 뭐고 내가 집 나가버릴 거니까 다들 알아서 해. 저희 아버님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엄청 멋지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저희 세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시간 동안 각자 생각을 했는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사과를 했어요. 특히 어머님과 전 집으로 들어가서 진솔한 대화를 했답니다. 어찌나 사과를 해주시든지 똑같이 욱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복직한 이유 중에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걸 밝히자 놀랍게도 시부모님께서 당연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애들을 돌보다가 쓰러지기까지 하셔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저를 더 아껴주시고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하고 죄송해서 최대한 어머님께서 힘들지 않으시도록 학원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집에서 나머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일은 퇴근하기로 약속을 했고 저희 친정엄마와 어머님께서 번갈아가며 도와주기로 하셨답니다. 물론 저희 남편도 부지런히 운동해서 다신 아프지 않겠다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서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고요. 지나고 보면 사소한 해프닝이지만 그 당시엔 저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라고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 배려해가면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